화면을 보고 계신 당신께 조용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오셨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나였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죠. 애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당신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000원권 지폐에 그려진 우리 모두가 아는 그분. 신사임당.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신사임당은 위인전 속 완벽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여성상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처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사임당을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현모양처.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자식 교육도 완벽하게 해낸 여성.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자기 이름으로 남긴 건 그리 많지 않을까요? 신사임당은 1504년에 태어나 155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년의 생애. 그리 길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7명의 자식을 낳아 키웠고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살림을 꾸렸고 남편이 관직에 나가 있을 때는 홀로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포도, 산수와 풀벌레.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섬세하고 조용합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작은 것들. 담벼락에 핀 풀, 여름밤의 벌레, 가을의 포도송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게 그녀가 가질 수 있었던 전부였기 때문일 겁니다. 대단한 그림을 그릴 시간도 여유도 공간도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혹은 새벽에 잠깐 깨어있는 그 시간. 그 짧은 틈 사이로 붓을 들었을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걸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었지만 배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시절을 살아내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신사임당은 강릉의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벼슬을 포기하고 처가살이를 한 탓에 그녀는 어머니 곁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글을 읽고 시를 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21살에 이원수와 혼인한 뒤 그녀의 삶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미관말직의 벼슬아치였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살림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친정 어머니를 돌보는 일. 그 모든 게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38살이 되던 해 남편을 따라 한양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강릉에 두고 온 채로.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한양에 있었습니다.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 일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기억. 아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기억.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하지 못한 기억. 그런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떠오르곤 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당신 잘못일까요? 신사임당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지만 남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싶었지만 시댁 어른들께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그 시절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던 시절. 먹고 사는 것이 급했던 시절. 자기 감정이나 하고 싶은 일은 나중으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시절. 당신도 신사임당도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혹은 새벽 일찍 일어나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핀 풀 담 넘어 보이는 산, 여름밤 울던 벌레. 그저 일상 속에서 본 작은 것들을 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을 겁니다. 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시간조차 가지지 못했나요? 어쩌면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설거지도 안 끝났는데. 애들 빨래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사임당도 그랬을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딘가에서 아이가 울었을 겁니다. 그러면 붓을 내려놓고 달려갔겠죠.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재능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린 그림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펼쳐지지 못한 재능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해준 내면의 힘. 그게 그녀에게 그림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혹은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신사임당은 4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생애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글도 몇 편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녀를 기억할까요? 율곡 이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신사임당이 위대한 이유는 그 모든 책임을 지면서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살림을 하면서도 글을 썼습니다. 시댁을 돌보면서도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를 완전히 잃지는 않으려 애쓰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마트에 가는 길에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아 쉬거나 그런 작은 순간들이 당신을 지탱해 주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지켜낸 것입니다. 못 이룬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켜냈을 뿐입니다. 가족을 지켰고, 집을 지켰고, 일상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성취의 관점으로 봅니다. 무엇을 이뤘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당신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뭘 이룬 게 있지? 내 이름으로 남긴 게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지와 돌봄의 관점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밥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밥 한 끼가 가족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덕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이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유지와 돌봄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들입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신사임당도 그랬습니다. 그녀가 집안을 돌보지 않았다면 남편이 관직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율곡 이이가 학문을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컸고 남편은 은퇴했고 집안일도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편하지 않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데 익숙했던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낯설고 불편합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신사임당이 그림 앞에서 홀로 숨을 돌렸던 것처럼 이제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거창한 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손으로 뭔가를 그려보는 것, 글을 써보는 것, 꽃을 키워보는 것,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나로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사임당의 그림도 처음부터 훌륭했던 건 아닐 겁니다. 수없이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렸을 겁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시간 자체였을 겁니다. 붓을 들고 있는 그 순간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당신도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평생 미뤄뒀으니까요. 혼자 있다는 게 외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야 할 사람이 있었고, 낮에는 전화가 오고, 저녁에는 누군가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인 시간이 많습니다. 그게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제야 당신에게 돌아온 시간입니다. 평생 남들 주느라 쓰지 못했던 시간. 이제야 당신이 가질 수 있게 된 시간. 신사임당이 그림 앞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시간이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을 겁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당신도 그런 시간을 누려도 됩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도 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어도 되고, 혼자 영화를 봐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 시간이니까요. 당신은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밀어두지 않았나요?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평생 동안 정작 나를 위해 뭘 해본 적이 있었나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아니오일 겁니다. 늘 남들을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 먼저, 남편 먼저, 시댁 먼저. 그러다 보니 나는 언제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뭐가 나를 기쁘게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신사임당도 그랬을까요? 아이 7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꾸리고
시댁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당신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너무 오래 묻어두었던 나를,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늦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평생 남들 시간에 맞춰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 속도로 살아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당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성적표를 매깁니다.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삶은 늘 낙제점처럼 보입니다. 특히 당신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나는 뭘 잃었지? 내 이름으로 남긴 게 뭐가 있지? 하지만 인생은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충분히 버텨냈는가입니다. 당신은 버텨냈습니다. 힘든 날도, 외로운 날도,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신사임당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삶이었고 당신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잘했어, 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기쁨들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기쁨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때, 좋아하는 차를 마실 때, 산책하다 예쁜 꽃을 발견했을 때,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릴 때 그녀가 그린 건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풀, 담의 포도, 여름밤의 벌레. 일상 속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그녀에게는 전부였을 겁니다. 붓을 들고 그 작은 것들을 그리는 시간, 그게 그녀에게 기쁨이었을 겁니다. 당신도 그런 기쁨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면 됩니다. 오늘은 이게 좋았어. 오늘은 이게 기뻤어. 그렇게 작은 기쁨들을 모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누구에게나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들을 위해 썼으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제라도 뭔가를 이뤄야지. 그런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고 좋아하는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렇게 사는 것. 신사임당은 4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생애였지만 그녀는 자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살아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오늘 신사임당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당신의 계속 삶과 겹쳐 보이셨나요? 당신도 그녀처럼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자기 자신은 뒤로 밀어두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게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실패한 삶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선택한,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본 사람들, 당신이 지켜낸 일상들, 당신이 버텨낸 그 모든 날들,
그게 전부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이제야 당신에게 돌아온 시간입니다. 작은 기쁨들을 찾으세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기쁨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잘 살았어, 나. 충분히 버텨냈어, 나. 당신의 인생은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채워진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시간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의 방식으로. 신사임당이 그림 앞에서 조용히 숨을 돌렸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조용히 숨을 돌리세요. 평생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